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3가지 중요 목적 자금을 잘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목적 자금이 있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것까지 딱 이 3가지 정도까지는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놓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인생이란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목적 지점을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타겟점을 딱 정해서 그곳을 보고 준비하고 달려가야 그거를 성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게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라고 살아가다 보면 그걸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점, 3가지 타겟점을 우리가 잘 정해놓고 이거를 좀 미리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온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퇴사하고 나서 한 2년간은 책만 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다방면의 책을 좀 보면서 큰 흐름은 다 비슷하다.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거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 틀은 다 비슷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게 본 내용들을 제가 가진 생각을 조금 더 가미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니까 이런 관점이 또 있겠구나. 이런 거 미리 준비하면 좋겠구나. 한번 잘 보시고 상황에 맞게 잘 대비하시는 구독자님들 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노후자금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영상 만들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하다, 노후자금.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의 삶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살지 모른다는 거예요. 수명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소득이 끊기는 시점, 그때부터 많은 기간을 어떻게 보면 소득이 없이 지내야 되는데 소득 없는 긴 노후 생활은 자칫 잘못하면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계속 말씀드리죠. 자녀가 내 노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가 잘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건 소득의 10%를 꾸준히 장기 투자하자. 이건 진절이 나도록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자동이체로 별도로 떼어놓고 그걸로 길게 투자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산보다는 연금식의 월소득으로 준비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자산이 얼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매달 얼마씩 들어오게끔 만들겠다. 매달 소득이 얼마씩 되도록 만들자. 그런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긴 시간을 활용해야 당연히 소액으로 준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 시점부터 바로 준비해야 되는 게 이 노후자금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속 천천히 앞으로 더 이야기 많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노후자금, 두 번째는요, 자녀 대학 학자금을 미리부터 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녀가 대학을 원하지 않는다. 바로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모아둔 자금을 사회자립금 형태로 자녀에게 일부 지급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다른 것까지는 아니라도 여기까지는 부모가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모아둔 게 없으면 또 빚을 지는 거예요. 내가 빚을 지지 않으면 자녀가 학자금 대출받고 사회생활을 힘들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한테 너무 많은 걸 투자하지 말고 이런 자금들을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학자금까지만 부모가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자녀가 결혼하는 비용, 그리고 사업하는 자금, 그리고 자녀가 주택 마련하는 자금, 그런 것들은 자녀 스스로 하도록 자립심을 고양해주고 부모는 여기까지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 자녀 결혼한다고 거기에 돈을 많이 쓰고 자녀가 사업한다고 거기 사업비 천 대주고 자녀 주택 마련하는 것까지 부모가 다 내주고 그럼 부모의 노후는 누가 책임집니까? 자녀도 결혼하고 또 자기 자녀들 낳고 키우고 하는데 여력이 없는 세상이에요. 당연히 부모를 잘 모시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 요즘에는. 그래서 부모가 넉넉하면 충분히 다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부모가 넉넉하지 않고 부모의 노후자금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이런 것까지 했다가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봐서 그냥 부모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생각을 좀 맞춰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기 정답은 없으니까 또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금들을 잘 준비를 해보자. 지금 얼마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4년제 대학 등록금 1년치가 많이 나오긴 한 7, 800만 원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럼 1년에 7, 800만 원이니까 그거를 4년을 곱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준비한다고 치면 그게 한 20년 후의 시점이고 화폐가 하락도 고려하고
또 기타 다른 필요한 것들, 자녀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까지 다 친다면 한 자녀당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걸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월 20만 원씩 한 자녀당 저축을 한다. 그러면 20년을 모아가면 그게 원금만 4,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뭐 투자를 해서 뭐 5%에서 한 7%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 15만 원 정도 줄여도 요 금액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생활이 녹록치는 않지만 그래도 자녀 한 명당 뭐 15에서 20만 원 정도 미리 준비해 놓으면 꾸준히 그렇게 이렇게 모아가고 투자를 하면 자녀 대학 자금 그 정도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20년 후에 뭐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대학을 꼭 가야 되냐, 뭐 대학 안 가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자립금으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놨어. 너가 해보고 싶었던 거 철저히 계획해서 잘 한번 해봐 라고 부모가 자녀한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가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면 이런 게 마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대학 입학 대신 취업을 하면 그냥 사회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 사회자립금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뭘까? 이게 바로 주택 마련 자금입니다.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해서 주택 하나는 내 이름으로 소유하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뭐 워낙 부동산이 논란도 많고 뭐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뭐 아파트가 하나 있으면 물론 좋죠. 근데 이제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거주하는 곳도 지금 서울인데 이제 서울 아파트 너무 비싸서 정말 웬만해서는 이거 사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넉넉한 부모의 지원이 없이 그냥 일반 가정이 스스로 모아서 아파트를 사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주택 마련을 포기해야 하나?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서울 내에서 빌라라도 하나 사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곳까지는 아니라도 서울 내에서 뭐 신축 빌라 말고 그냥 적당한 빌라 하나 사서 깨끗하게 수리 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사는 거죠. 물론 아파트 대비해서 거주 여건도 안 좋고 나중에 잘 팔리기도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거 다 압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주택이든 주택은 대지 지분을 끼고 있고 토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토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이상의 자산 가치가 상승은 기대가 된다. 무작정 떨어지진 않거든요. 특별히 서울에 있으면. 토지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표적인 생산수단이 될 수 있다. 토지는. 생산수단이라는 게 이거를 갖고만 있어도 이게 자산이 증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별도로 소득이 없어도 토지만 갖고 있으면 자산이 축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죠. 토지는 늘 한정적이고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있어도 부가 축적되는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이 이 토지를 소유를 못하게 해놨죠. 왜? 그거는 국가가 통제하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부의 편차가 벌어지니까. 제가 주위에 좀 봐도 이제 서울 내에 빌라를 이렇게 갖고 있다 보면 물론 안 되는 곳도 있지만 또 곳곳에서 재개발을 하고 그런 경우들도 막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올라요. 팔 때는 분위기가 올라올 때 그럴 때 팔고 나가는 거고요. 조금 싸게 해서. 그래서 물가가치 상승 이상의 어느 정도의 자산도 그걸로 올라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향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연금을 또 말씀드릴 건데 부모의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용도, 증여할 용도로 생각하지 말고 부부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3억 원 정도 주택이 하나 있으면 70세에 그걸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면 부부가 다 사망할 때까지 매월 한 7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70만 원이면 엄청난 거죠. 나중에 우리가 노후에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볼 건데 그 비중에 한 70만 원 정도가 나온다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자금이 될 거예요. 그게 3억 정도 주택만 돼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비싼 아파트 뭐 그런 것들은 더 많이 자금이 나올 거고 그거 안 되더라도 뭐 빌라로 해서 3억 정도짜리만 되더라도 한 70만 원씩 정도 안정적인 노후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주택이든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만 아니라면 토지를 어느 정도 끼고 있고 그런 주택을 서울 내에 하나를 구입하는 걸 목표로 잡고 꾸준히 자금을 모아 나가는 거죠.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대출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좀 잡아봤으면 좋겠고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든 주택이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노후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조금 두서없이 했는데 한번 결론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목적 자금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다. 노후자금, 자녀 대학 학자금, 그리고 주택 마련 자금 정도는 계획성 있게 미리부터 준비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철저히 준비해야 결국 결실을 맺는 거다. 오늘부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워볼까? 어떤 방법을 좀 마련해볼까? 그래서 이것저것 막 알아보시고 공부도 좀 해보시고 하시는 거죠. 아직 잘 안 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가정별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잘 세우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잘 갖고 가시는 그런 구독자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